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항상 이 시점에 오늘 23일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엔젝타 사업이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얘기해 주시고 계시죠? 네. 저는 맨 처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기를 어떤 일이라고 이해했냐면요. 내가 결국은 어떤 회사를 정해서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매니아 소비자가 되는데 그 소비자가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비자. 멤버십이 돼서 내가 누군가를 소개하면 광고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멤버가 만들어지면 유통. 그 멤버들을 만드는 게임.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유저들을 만드는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유저들을 과연 어떤 아이템으로 모을 거냐는 거죠. 그리고 기껏 많이 모았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의 안정성은 너무나 중요한 거. 그런데 그걸 끌고 가는 사람들이 좋아야 우리가 오래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봤던 것 같아요. 리더들, 끌고 갈 수 있는 리더. 그래서 저는 항상 회사를 선택할 때 제가 생각하는 멘토 스폰서가 있는지를 점검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회사가 정말 스토리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멤버십을 모은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아이템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템이 뭐 생필품이든 화장품이든 뭐든 뭔 상관이야. 모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엔젝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결국은 그 멤버들을 통해서 그 멤버들이 뭘 해야 되냐면요. 자발적인 재구매. 내가 뭔가 필요해서 너 필요한 거 없어? 너 떨어진 거 없어? 너 이거 사야 되지 않아? 필요에 의해서 내가 강요에 의해서 하는 소비가 아니라 나 이거 떨어졌어.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나 이거 없어서 큰일 나. 이런 느낌처럼 그들이 원하는 소비. 그 다음에 내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쟁여놓고 싶잖아요. 이런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엔젝타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던 게 그게 커피예요. 기호식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건강이 플러스 됐습니다. 문화로 자리 잡은 커피를 가지고 건강이 플러스된 사업이거든요. 그 멤버십을 모으는 거예요. 그 유저들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아이템이어야 되는데 아이템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커피가 그런 일이다라는 거를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회사에 멤버십이 되고 내가 멤버십이 돼야 돼요. 멤버십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하면 회사에서는 싸게 먹는 어떤 조건이나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대요. 어떤 혜택? 광고비도 주고요. 유통에 관련된 마케팅 수당을 나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달에 이 회사에 14만 3천 원이라는 매출만 해주면 나에게 어떤 모든 보상이라든지 모든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의 매니아 고객이 될 건데 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14만 3천 원은 하루로 나누면 4,800원입니다. 4,800원은 그냥 우리가 즐겨 마시는 하루에 커피 한 잔이거든요. 엔젝타로 따지면 엔젝타 커피 2잔, 비타민 2알인가요? 비타민 2알만 까먹으면 이 모든 혜택을 주는 회원이 되고요. 수당을 주는 회원이 된대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A팀과 B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B팀에서 발생되는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모든 매출을 나의 매출로 인정해 주겠대요. 내가 하든 내 파트너가 하든 내 스폰서가 하든 모든 사람을 매출을 인정을 해주는데 이거 공짜로 회사에서 매출 인정해 줄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직접 단 한 명이라도 회원 가입을 하고 그게 198이 아니어도 돼요. 29만 7천 원이어도 되고요. 22만 원이어도 돼요. 단 그분이 매달 14만 3천 원 오토십을 하는 멤버십만 된다면 이 매출을 다 인정해 주겠대요. 근데 내가 그 많은 매출을 공유받을 건데 이 한 사람의 소비자도 안 만든다면 나는 뭐예요? 그냥 매니아 고객, 매니아예요, 매니아. 그런데 여기에 단 한 명이라도 직접 추천한 사람이 오토십을 통해 재구매를 하는 멤버를 모은다면 이 많은 매출을 나에게 모두 인정을 해주겠대요.
완전 땡큐 아니에요? 저는 자영업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매출을 매달 그렇게 올린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14만 3천 원의 매출밖에 안 올렸는데 나의 팀에서 발생되는 몇 천만 원, 몇 억도 다 나의 팀이래요. 와, 겁나 멋지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와 A팀과 B팀에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14만 3천 원 오토십을 하는 멤버를 만들면 된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14만 3천 원밖에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추천한 사람, 이 사람이 추천한 사람, 이 사람이 추천한 사람을 통해서 이 멤버가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모든 매출을 나의 매출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144만 원도 아니고 1440만 원도 아니고 14만 3천 원만 매출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매출을 인정해 준대요.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와, 하나님 땡큐,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마케팅도 있었어? 그런데 이게 14만 3천 원이 내가 쓰기가 너무 버거워. 그러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이 사업. 나는 이 14만 3천 원 못해. 그럼 매니아 고객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것만 하고 내가 14만 3천 원 소비하고 각자 내가 추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2명의 매니아 고객만 만들어도 많은 팀들에 대한 수당을 나에게 공유해 준다면 그게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이해를 못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살 빼고 싶어, 그냥 건강해지고 싶어. 이분들은 오토십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기 마음이에요. 하든 말든 그분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어떤 이런 비전과 혜택을 주려면 이거를 안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오토십이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처음부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비자 입장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돈 벌고 싶어서 했어요. 사업자, 오너의 마인드로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자영업을 했어요. 장사를 시작했는데 커피숍을 차렸는데 우리 손님이 커피숍을 매번 오겠다고 10회권을 끊었어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으로서도 좋아요? 왜냐하면 꼭 10회권 하나 끊으면 한 번은 공짜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으로도 어때요? 좋죠? 예를 들어 내가 네일샵을 차렸어요. 네일샵을 차렸는데 뭐 50만 원을 적립하면 뭐 70만 원을 적립해 주겠대. 그러면 소비자 입장으로 좋아요? 좋죠. 소비자는 조금 더 저렴하게 어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요. 오너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고정 고객이 있는 거잖아요. 매니아 단골 고객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멤버십이 있다라는 거는 오너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거예요.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엔젝타에 왔더니요. 오토십을 했을 때 10% 정도 싸게 먹을 수 있는 혜택이 있대요. 그러면 소비자도 어때요? 싸게 먹을 수 있는 혜택을 그들에게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소비자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소개했을 때는 광고비는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으로서 손해볼 거 없어요. 이 제품의 매니아가 된다면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오토십. 그걸 안내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업자야. 내가 사업자인데 이런 고정 고객이 많다라는 건 어때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야, 오토십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롱런할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토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업은 시작하지만 나중에 오토십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이 사업을 못 하겠대요. 그 사람들은 이 일을 정확하게 아직 그들이 이해를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편하게 내비둬요. 제 역할, 그러니까 비전이나 이걸 꼭 해야 되는 일은 당연히 안내를 해드리지만 그분들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안 해요.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 지금은 아니지만 투잡으로 하고 싶다. 내 인생의 대안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이 비전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내가 이해가 되면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하고도 저는 같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암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종신 딱 끝났는데 예를 들어 20년 납을 했는데 내가 암에 안 걸렸어. 그러면 보험사에 전화해갖고 막 따져요? 나 암도 안 걸렸어. 괜히 돈 냈어. 막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그냥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대안으로 보험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거는요. 그냥 커피 먹는 소비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어때요?
그걸 돈도 벌 수 있고요. 결국은 그들은 건강을 암을 안 걸리게끔 오히려 좋은 제품을 먹어서 건강을 찾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걸 이야기했을 때 제 소비자들이나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이거 종신보험이네요. 그래서 네, 맞아요. 종신. 그럼 이 오토십 언제까지 해야 돼요? 종신,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딱 미팅이 끝나면 나 오토십 해야 되는, 지금 신청해 주세요. 막 이래요. 다음 달에 하셔도 돼요. 아니요, 미리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나 혹시 이거 안 하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혹시 오토십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듯 이 오토십에 대한 비전은요,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처음 사업자들 사인했을 때 이것까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일단 사인만 받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사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제대로 먹게끔 가이드할 때 그래서 다시 스폰서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랑 연결을 했을 때 그분이 이 제품을 잘 먹게끔 안내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런 비전에 대한 설명을 그때 스폰서들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가서 막 제품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에게 혹여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거의 10이면 8, 9은 다 오토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안 해요? 내가 말 안 하니까. 내가 전달을 안 하니까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자들은 사인을 받고 이 오토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내가 이 일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아직 내가 이 오토십에 대한 비전을 내가 못 느껴서 그래요. 저는 제가 이 오토십에 대한 비전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오토십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거든요. 소비자도 돈 벌 권리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은 아니거든요. 1년이 지나서 마음이 바뀔지 3개월이 지나서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 다 뭐라 그러냐면 맞아. 근데 이게 결국 3개월 정도 먹고 나서 요요라든지 관리는 뭐로 해요? 어차피 먹는 커피 바꿔 먹어요. 이 커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품에 대한 걸 너무 과대 광고는 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커피는요. 원래 먹었었던 커피예요. 살 빠지려고 먹었어요? 건강해지려고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평상시에도 원래 먹었던 커피를요. 엔젝터 커피로 바꿔 먹으라고 저는 제안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이 커피 평생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평상시에 커피 안 드셨어요? 먹었잖아요. 그 커피를 그냥 엔젝터 커피로 바꿔 먹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싸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안내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막말로 내가 이 오토십이 중요하다라는 걸 내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내가 이 오토십에 대한 걸 부담을 느끼면요. 이거를 얘기할 때 삐쭉삐쭉하게 돼요. 혹시 이 사람 198만 원 했는데 또 14만 3천 원 또 카드 긁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사실은 198만 원의 사인을 받는 거는요. 굉장히 사명감으로 받아요. 왜 그러냐면 장사꾼의 마인드였다면 그분한테 낱개로 팔아요. 커피 한 박스를 팔던 뭐 한 세트 뭐 PXP 포르테 플러스 커피 하나 내가 팔고 싶은 대로 팔면 돼요. 근데 진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이 제품을 먹고 효과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3개월 이상은 먹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98만 원을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분이 정말 나하고 함께 이 사업을 통해서 돈 벌고 싶으세요? 같이 정말 뭐 여행도 다니고 싶고 같이 진짜 뭐 성공하고 싶으세요? 근데 어떻게 22만 원으로 쌀론 하나 먹고 이 회사의 매니아 고객이 되겠어요? 이 회사의 혜택을 다 볼 수 있겠어요? 평생 딱 한 번 하는 거거든요.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엄청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며 그분 없어도 그분은 하게 해야 돼요. 돈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안 해도 돼요. 198 하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한 세트만 먹게 해요. 그래서 매달 그냥 재구매하게 하세요. 매달. 그분들을 싫어하는 사람이며.
근데 정말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함께하고 싶다면 198만 원을 제안을 해야 돼요. 왜냐면요. 진짜 이 제품을 3세트 정도는 정말 먹었을 때 그분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고요. 저는 한 3개월 있다가 제품에 대한 효과를 봤다고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이 이 제품 한 세트만 먹었으면 이 사업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근데 보상 플랜이나 저는 이 비전에 대한 걸 했기 때문에 제품을 안 먹고도 사업을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제품을 먹고 어떤 본인이 뭔가 좋다라는 걸 느껴야지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8만 원을 해야 그분들이 제대로 효과도 보고 그분들이 어떤 제대로 된 이 비전에 대한 것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걸 꼭 제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돈 벌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거 모으는 게임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이 사업이 뭐 하는 건데 198만 원 파는 일이에요? 아니거든요. 198만 원을 물론 파는 거 맞아요. 처음에는 198만 원을 판매해서 그분이 14만 3천 원 쓰는 매니아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 두 개 먹어서 매니아 고객 돼요? 거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5년 정도 하면서 확률적으로 29만 7천 원 먹고 바로 사업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6개월 있다가 뭐 8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그때 사업하겠다고 난리야. 그쵸? 그런데 업그레이드 안 된다고 또 난리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래요? 저희한테 원망하죠. 예. 근데 내가 충분히 그분들한테 제안을 하고 설명을 했어. 근데 그분들이 안 했어요. 사인을 안 했어. 그러면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자책하잖아.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역할만 잘하시면 돼요. 근데 그 나의 역할을 잘하려면 내가 먼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업을 잘하려면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업을 잘하려면요. 제일 먼저 리크루팅을 누구를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리크루팅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이 일이 왜 좋은지,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나를 먼저 설득시키고, 나를 먼저 이해시키고, 내가 완벽하게 이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안 하는 사람이 바보지, 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쵸? 안 하는 사람이 바보죠? 네. 오토십을 안 하면은, 아유, 바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왜요?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고 그분들이 3개월 먹고 이렇게 커피라도 먹었을 때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 건강이.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도 살 빼는 걸 위해서도 그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도 혹여나 이 누적받은 걸 통해서 돈 벌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즘에 높은 직급자 많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분들 많죠. 근데 그때 내가 플래티늄을 가고 실버를 가야 되는데 나의 파트너 중에서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대상자가 돼요? 누적 많이 받은 사람 되지 않아요? 이 오토십을 하고 있고 이렇게 추천인이 돼 있어서 누적을 받았던 대상자들을 통해서 저희는 다시 우리 회사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동기부여를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누적받은 게 있기 때문에 소실적으로 펼쳤을 때 다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14만 3천 원 쓴 게 단순하게 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소득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이 198만 원을 통해 매니아가 되고 그걸 통해 이렇게 멤버 각자가 내가 두 사람, 그 사람이 두 사람, 각자가 두 사람을 모아서 어떤 사람? 14만 3천 원 오토십 하는 멤버를 모으는 게임입니다. 양쪽 팀에 내가 얼마나 많은 오토십 하는 사람들을 모으냐에 따라 나의 후원 수당과 직급에 관련이 있겠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보통 A팀과 B팀에 이 한쪽 팀에 450명 정도 오토십을 하고요. 이쪽에 225명이 오토십을 하는 멤버를 모으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 225명이 하는 오토십이 80BV거든요. 이 80BV를 통해 22.2%를 계산해봤더니 400만 원 정도의 후원 수당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팀에 198만 원이 한 명도 안 들어오고 오토십만 해도 이 멤버가 만들어진다면 후원 수당이 400만 원이 발생이 되는데 봤더니 400만 원이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멤버가 모아지면 거의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블루? 이 정도의 직급이 됐을 때
이 오토시 파는 사람들이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수당을 얼마 받아요? 거의 2천에서 3천만 원 받는 직급자가 되는 거거든요. 겁나 괜찮지 않나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멤버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 멤버들.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해하고 내가 습득이 되면 오토시 파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멤버들이 자발적인 재구매를 할 수 있게끔 잘 안내를 하고 매니아 고객을 만드는 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멤버들을 통해서 서로 그냥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돈 버는 소비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모두 이 멤버 만들어서 결국은 한쪽에 1200명, 한쪽에 600명이 되면요 후원 수당만 1000만 원 넘게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땐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나의 양쪽에 오토시 파는 멤버 한 2,000명 만들어서 다 함께 로얄 크라운 달성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